역사 미스터리 채널 온고지신. 1967년 5월, 동해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경주 앞바다. 수십 명의 조사단과 잠수사들이 숨을 죽인 채 거대한 바위섬 대왕암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1300년 동안 전설로만 전해지던 문무대왕의 진짜 무덤을 찾는 것이었죠. 잠수사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바위섬 한가운데 노인 의문의 덮개돌을 발견합니다. 조사단의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삼국을 통일한 위대한 왕의 유골함이 저 아래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굳게 닫힌 덮개돌을 들어 올리는 순간, 현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의 시신도, 화려한 부장품도, 금빛 유골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닷물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1300년 동안 우리가 믿어온 수중릉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왕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기록 속에 숨겨진 왕의 광기 어린 집착과 바다 아래 잠든 거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봅니다. 서기 681년 신라의 수도 서라벌, 삼국 통일이라는 불가능한 과업을 완수한 문무왕 범민.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노련한 군주였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함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과 집착으로 번뜩이고 있었죠. 그는 측근인 지의 법사를 불러 믿기 힘든 유언을 남깁니다. 법사,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하여 동해의 큰 바위 위에 뿌려라. 대왕 폐하, 어찌 왕의 옥체를 바다에 뿌리라 하십니까? 마땅히 화려한 능을 세워 후세에 기려야 하옵니다. 아니, 나는 죽어서 용이 될 것이다. 용이 되어 저 동해를 건너오는 왜구들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 죽일 것이다. 용이 되겠다니요. 한 나라의 왕이 죽어서 미물이 되겠다는 선언. 그것도 그냥 용이 아니라 바다를 떠도는 호국용이 되어 영원히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문무왕은 단호했죠. 그는 자신의 시신이 땅에 묻혀 평화롭게 안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안식보다 죽어서라도 적의 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승하하자 아들 신문왕은 아버지의 기괴한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록은 더욱 묘해집니다. 신문왕은 단순히 유골을 뿌린 것이 아니라 동해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바위섬 대왕암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300년 전의 기술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거대한 바위섬을 깎아내고 동서남북으로 물길을 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정교한 수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가로 3.6m, 세로 2.9m에 달하는 거대한 화강암 덮개돌을 얹었습니다. 학자들은 의문을 던집니다. 유골을 그냥 뿌릴 거였다면 왜 이런 대공사를 벌였을까요? 왜 굳이 바다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신문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왕암이 내려다 보이는 해변에 감은사라는 절을 세우는데 이 절의 구조가 소름 끼치도록 정교합니다. 절의 금당, 즉 부처님을 모신 불전 밑에 특수한 공간을 만들고 바다와 연결되는 수로를 판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용이 되셨다. 바닷물을 타고 이곳까지 들어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라. 실제로 오늘날 감은사터를 가보면 금당 밑에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문무왕이 거대한 용이 되어 그 수로를 타고 절 마당까지 기어들어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왕이 죽고 1년 뒤 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동해 바다 위에 작은 산 하나가 둥둥 떠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산 위에는 기이한 대나무가 하나 서 있었죠. 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는 기괴한 나무였습니다. 신문왕이 배를 타고 그 산으로 다가가자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바다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나의 아들아,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적들이 물러갈 것이다. 그 용은 바로 문무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용이 되어 나타나 아들에게 전설의 보물, 만파식적을 건넸다는 기록.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신화일까요? 승리자의 기록일 뿐일까요? 하지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이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왜 신라는 그토록 거대한 비용을 들여 바다 밑을 깎고
절 밑에 수로를 만들었을까요? 다시 1967년의 탐사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덮개돌 아래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문무왕은 화장되었으니 유골함이 작았을 것이고 파도에 휩쓸려 내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거대한 바위섬을 정교하게 깎아내고 덮개돌까지 얹었는데 겨우 유골함 하나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진짜 공간이 바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시 탐사에 참여했던 한 고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덮개돌 아래를 보는 순간 등 뒤가 서늘해졌다. 그곳은 누군가의 무덤이라기보다 무언가가 잠시 머물다 떠난 빈방 같았다. 어쩌면 문무왕은 정말로 그곳에 묻히지 않았던 걸까요? 그는 정말 유언대로 용이 되어 차가운 동해 바닷속을 영원히 헤엄치고 있는 걸까요? 경주 봉길리 앞바다를 가보면 지금도 대왕암 위로 하얀 파도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만 마리의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울어댑니다. 현지인들은 말합니다. 그 갈매기들이 용이 된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이라고 말이죠. 왕은 왜 죽어서도 쉬지 못하고 바다의 괴수가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신라였을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었을까요? 1300년 전의 설계도와 현대 과학이 부딪히는 지점, 대왕암 아래의 빈 공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곳에 없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용의 실체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문무왕의 수중릉이 정말 비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숨겨진 다른 비밀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소름 돋는 역사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채널 온고지신